저 설명회 한번 쭉 진행을 해 볼 텐데요. 아마 제 프린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서 앞에 내용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퍼듀대학교 화학과 졸업을 했고요. 현재 이강원에서 통합과학 그리고 화원 전담으로 맡아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덧 수지에서만 거의 6년 차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신설이 된 게 바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18년도에 신설이 된 과목입니다. 딱 신설됐을 때부터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설명의 순서는 일단 통합과학의 특징과 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덕고 기출문제라든지 혹은 경향 한번 쭉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소개하고 나서 제 설명에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합과학 특징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통합과학은 18년도에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난이도가 상승 중입니다. 특히나 풍덕고 일반적으로 이제는 문이과라는 그 구분 자체가 없어졌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문과가 어렵게 나온다. 탐구라든지 사회탐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렵게 나온 학교였지만 사실 과학도 꽤나 어렵습니다. 특히나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리와 화학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 물리와 화학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통합과학 굉장히 핫한 과목이죠. 예비 고1 현 중3부터 22년 개정 통합과학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수능 과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잡아줘야 되는 그런 과목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물화생지 이 네 가지를 말 그대로 통합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와 화학이 풍덕고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내용들 중등과학이라든지 혹은 고2, 3 그런 심화과학에서 다 연기가 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어떤 부분을 잡아야 되는지 바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제가 이런 표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이거는 일단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차이점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뭔가 교육부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처럼 발표를 했지만 추가가 되는 단원이 2단원이 있고요. 빠지는 단원이 1단원이 있습니다. 오히려 추가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약간 상식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그냥 과학 기초 그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빠지는 내용이 오히려 어려운 단원이 빠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변별력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어려워지는지 뒤에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새로 들어온 단어는 1단원 맨 처음에 과학의 기초라는 부분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단위를 공부할 거고요. 기초량이라든지 혹은 다른 단위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일반적으로 풍덕고 같은 경우는 이 물질과 규칙성이 중간고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어려운 거는 바로 이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단원이에요. 바로 화학의 기초를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제가 언제나 학생들에게 강조를 하는데 1학기 중간고사 내용을 잘 해놔야 나중에 뒷단원을 잘 할 수가 있어요. 통합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은 뭐냐? 물화생 중에서 무엇이냐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언제나 화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과학들은 연계가 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1학기 기말고사에서 배우게 되는 바로 역학, 물리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학기 물리와 연계가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 역학, 물리 어려웠어 그냥 여기서 딱 끝입니다. 2학년 때 역학, 물리를 공부한다면 이어지게 되겠지만 통합과학에서는 이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화학 같은 경우는 1학기 1학기 중간고사에서 공부하는 화학의 기초를 공부를 잘 해놔야 2학기 중간고사 때 배우는 화학 변화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겨울방학 수업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딱 이 부분 나가고 있어요. 지금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기에 알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학 변화가 중화반응 그리고 산화환원 이 두 가지를 공부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이 전에까지는 수능에 계속 나오게 된 화원에서 킬러 단원이기도 했습니다. 풍덕고 같은 경우도 그 화원의 킬러 단원들 중화반응 산화환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1학년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고2, 고3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화학의 기초 1단원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저는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확실하게 통합과학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연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1학기 재수업 안 됐고 2학기 때부터 선생님 저 1학기 때 통합과학 망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새로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친구들 선생님 저는 언제나 강조를 하는 게 1학기 중간고사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완벽하게 해라 라고 강조합니다. 이 부분을 안 해놓는다면 풍덕고에서도 어렵게 나오는 2학기 중간고사 화학도단을 절대로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저와 열심히 공부하면은 이 부분도 잘하게 될 거고요.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환경과 에너지, 지구과학 공부하고요. 생명과학 공부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에너지 활용과 전환, 바로 물리 단원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통합과학에서 개정 전후 비교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개정 전에는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공부하고요. 그 만들어진 전기를 어떻게 보내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보내는 게 바로 엄청나게 많은 공식과 계산이 들어가게 돼요. 많은 학생들이 과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물리와 화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정확하게는 바로 숫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물리 같은 경우는 계산 많이 해야 되죠. 공식 외워야 되고요. 그래서 어려워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예 싹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념적인 부분, 이해가 중요한 부분만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가 좀 많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학기 내에서 결국에는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등급을 확실하게 내기 위해서는 어느 한 시험이 어려워야 되는데 2학기 중간고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화학이 조금 더 중요성이 강조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풍덕고가 이 부분이 에너지 전환과 활용, 이 발전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이해와 관련된 수능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다른 학교와 다르게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꽤나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아마도 화학 변화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통합과학 이 난이도의 경향성이 2학년 혹은 3학년 과학하고 어느 정도 비례하게 돼요. 2학년 과학이 어려운 학교는 1학년도 어렵습니다. 근데 풍덕고가 물리와 화학 2학년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통합과학도 아마 비례해서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풍덕고 그러면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덕고 같은 경우는 총 24문항, 작년도 계속 24문항 정도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객관식 22문항, 그리고 서술형이 2문제가 나왔습니다. 풍덕고의 약간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서술형이 그냥 단순한 뭐 단답형이라든지 주관식 이렇게 나오지가 않고요. 뭐 설명을 하여라 혹은 뭐 그림을 그려라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뒤에서 바로 기출문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학기 실험은 난이도가 상이다. 그리고 다른 학교보다 화학 난이도가 상이고요. 역학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2학기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여기에 2학기 내용은 안 넣어놓긴 했는데 일단 1학기가 중요하긴 하니까요. 2학기에서 이 화학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바로 전기 부분. 전기에서 에너지 발생 그리고 전자기 유도 이런 걸 공부하게 됐는데 그 전자기 유도에서 물리 1 수준으로 시험이 언제나 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풍덕고는 그냥 단순하게 요 역학뿐만 아니라 뭐까지 바로 전기까지 어렵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수 분포. 저는 제가 이걸 딱 보고 약간 충격적인데 라고 할 정도로 점수 분포가 굉장히 특이하게 나왔는데요. 24년 1학기 점수 분포를 보시면 일단 평균 60점이다. 굉장히 낮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평균이 낮다는 건 당연히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90점 이상이 6%.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가 작년이 재작년에 비해서 어렵게 나온 편이 아닌데도 90점이 6%일 정도로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다른 학교들 뭐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는 홍천고가 사실 우리 통합과학이 우리 이 지역 내 수지 지역 내에서 가장 어려운 편입니다. 그 홍천고 혹은 수지고 어려운 학교들 같은 경우도 뭐 한 13%, 15%이 정도가 90점 이상이 맞는데 풍덕고는 그거보다 낮은 6%가 맞았다.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려 60점 이하가 43%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통합과학 하면은 왠지 쉽게 느껴지고 오투, 뭐 완자 이런 시중 문제를 보고 나서 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지금 이 점수를 보고 나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분석글을 매해 써놓습니다. 매번 시험이 끝나면 그 당일날 한 3시간 내로 후다닥 기출문제 받아가지고 딱 써가지고 올리는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제가 다 올려서 다 만들어서 학원 밴드에 올려놓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2개 써놨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크게 한번 짚어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기출문제를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기출문제 아마 들어가 있진 않는 것 같은데요. 앞에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학기 시험 분석이라고 해서 1학기 중간고사 얘는 문제고요. 얘는 1학기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사실 이런 문제가 통합과학에서 거의 기출되지 않는 약간 화원스러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시중 문제집, 뭐 좀 어려운 문제들, 하이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있죠. 그런 거에서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특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출 문제를 풀이하든지 혹은 저와 같이 약간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는 그런 선생님들로부터 문제 풀이가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꽤나 어려운 문제예요. 구성 원자수 그리고 얘네들의 분자의 구성 원소들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요. 이런 거는 시험 내에서 그냥 딱 맞닥뜨리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선행이 선택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문제들인 거죠.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이하죠. 맞기 그리 쉬워. 사실 타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풍덕고에서만 나오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풍덕고는 뭐가 중요하다? 서술형 문제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서술형 문제 결국에는 본인들이 정확하게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탄소의 공유 결합을 물어보고 있는 정확한 원리를 알고 있냐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리시오라는 거 이런 거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정확한 화학 원리와 그리고 서술형이 대비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풍덕고 같은 경우는 제가 매해 홍천구하고 묶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수지 지역 내에서 과학이 어렵다 하면은 홍천구가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이 수지 풍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학교 2개 묶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홍천고와 그리고 풍덕고 둘 다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처음 한 3, 4주 동안에는 계속 서술형 문제로 테스트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개념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서술형 테스트를 보는 겁니다. 나중에 당연히 이런 시험 볼 때도 대비가 잘 될 거고요. 그래서 중간 기말 예상을 하면은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언어로 과학적인 이해를 표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라 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서술형 문제가 어렵다는 거겠죠.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풀이, 뭐 양측이라고 하죠. 많은 문제 풀다 보면은 풀이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 풍덕고에서 중요한 서술형 문제는 그게 그냥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서술형 문제를 연습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역학적 시스템 그리고 풍덕고 전기 이 2개 그리고 화학에서 킬러 문항이 대다수가 나오게 된다. 논술형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들과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뤘었던 교재에 들어가 있는 문제라든지 혹은 모의 테스트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됐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사실 작년 문제는 아니기는 해요. 한 3년 정도 전 문제인데요. 지금 이 왼쪽이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수능 화원 기출문제예요. 사실 통합과학에 나오는 산화 환원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통합과학 산화 환원 문제가 화원 기출문제, 수능 문제 기출문제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통합과학 잘하려면 특히나 내신 잘 맞으려면은 그냥 단순하게 1학년 것만 하면 안 돼요. 2학년 거 혹은 3학년 거를 어느 정도 선택적으로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적 선행을 학생들이 본인 스스로 하거나 뭐 제대로 잘 하지 못한다라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시간 낭비가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금 수시 지역 내에서 계속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 경향성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딱 필요한 부분만 더 저는 막 과하게 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암기 많이 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제가 시간 낭비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선행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수업 들은 친구들 알 텐데 겨울방학 때부터 이런 부분은 다 짚어주고 있습니다. 수업 내에서도 다 수능 문제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만 풀이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 수업 소개 하고 나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풍덕고와 홍천고가 묶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몇 년간 계속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성도 보이는 것 같아요. 특정 학교들이 뭐 예를 들면 홍천고, 풍덕고, 그리고 신봉고, 수지고 이런 네 학교들이 내신 문제가 약간 돌고 있다라는 게 저는 느껴집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재작년에 나왔었던 풍덕고의 화학 문제가 작년에 신봉고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숫자만 바꿔서요. 그게 어려운 킬러 문제였고요. 그런 식으로 돌고 돕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그냥 풍덕고 수업을 진행을 할 때도 신봉고 문제라든지 혹은 홍천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풀이를 시키는 이유가 문제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제가 잡아주고 있고요. 제가 7학교를 6학교를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복습 테스트 진행을 할 때 서술형으로 풀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 첫 3주 혹은 4주까지는 서술형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4주 동안에는 내신 대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딱 시간 재가지고 25문제 객관식 그리고 서술형 문제로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문제는 저하고 1대1로 5개념으로 짚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평균 점수보다 낮다 하는 친구들은 재시험 보고 재시험 본 문제들도 그냥 단순하게 뭐 객관식 문제라면 답만 띡 찍는 게 아니라 틀린 거 왜 틀렸는지 저한테 설명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수업이 제가 어제도 겨울방학 수업 진행을 했는데요. 보통 3시간이 진행이 돼요. 6시에서 9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9시에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제 시험 보는 친구들 9시 40분, 뭐 10시 이런 식으로 늦게까지 다 남아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수업 듣고 있는 학생이나 혹은 학부모님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좀 늦게 끝나는 편입니다. 제가 다 짚어주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강의 영상 다 녹화돼서 보강을 해야 되는 친구가 있다면 영상 보강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과제는 80에서 100문제, 내신 기출, 수능, 모의고사, 그리고 서술형까지 다 들어가고 있고요. 많은 거 아니냐 혹은 적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딱 제가 단연간 경험을 통해서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가고 있어요. 약 3시간 분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풀면은 충분히 3시간에 풀 수가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수행평가까지 제가 어느 정도는 다 봐주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수행평가 하면은 사실 특이할 건 없어요. 일반적으로 한 수행평가 보기 일주일 전 정도에 과학 이런 거 문제풀이 할 거니까 수행평가 준비해라 이런 정도의 수행평가가 많이 나오지 뭐 과학 보고서라든지 뭐 특정 학교 같은 경우는 무엇을 그림을 그려라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수행평가는 문제풀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퀴즈 같은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전에 이런 단원을 이런 단원의 퀴즈를 볼 거니까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는 수업 딱 1주차 때 수행평가 발표되면 무조건 저한테 연락해서 다 알려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 그 주 수행평가 주에 제가 딱 그 수행평가를 보는 단원을 완벽하게 대비를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지필평가만 100점 맞는다고 해서 우리 1등급 나오는 거 아니죠. 수행평가도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제가 잡아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과학 선생님 저는 과학 동아리 하는데 과학 보고서 쓰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제가 과학 보고서 주제라든지 혹은 첨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상담 언제나 제가 진행하고요. 그리고 질의응답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클리닉 시간이 딱 뒤에서 추후에 정해질 거예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해도 되고요. 혹은 계속 상시 질의응답을 하고 싶은 친구를 위해서 카톡으로도 질의응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겨울방학 수업 내에서도 굉장히 카톡으로 질문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수업을 안 할 때는 다 그런 식으로 1대1 질의응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 재교재가 나오고 있고요. 이 재교재 같은 경우는 개정이 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출문제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 풍덕고 내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주차별 과제, 주한 테스트 보시면은 객관식이 아니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다 서술형 문제 혹은 주관식 문제들로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 문자, 테스트 점수, 수업 내용, 그리고 과제 수행 여부, 그리고 특이사항 만약에 뭐 상담 내역이 있다라면 상담 내역까지 이런 식으로 매주 수업 다음 날에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질의응답 이거는 홍천고 전교 1등 친구의 질의응답인데요. 새벽 2시에 질문을 화학을 했어요. 이런 놀랍죠? 저도 놀랐습니다. 네. 오전 저도 자고 있었어요 사실은. 네, 자고 있었는데 진동이 딱 울려가지고 약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갈등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악마는 그냥 자라고 했지만 제 마음속에 천사는 그래 답을 해줘야지 하면서 새벽 3시에 답을 해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해줬고요. 조작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렇게 답을 언제나 제가 질의응답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애들이 질문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퀄리티 있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은 언제나 좋은 등급을 받고요. 점수를 받습니다.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막 계속 파고 들어가게 되겠죠.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좋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보강 영상이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백전 인증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케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주간 진행이 되고요. 6주간 정규 수업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한 주는 직전 보강 수업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3월 9일 일요일 점심 수업입니다. 딱 좋은 타임이죠.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홍천고 풍덕고 어려운 학교 두 학교를 묶어가지고 진행이 되는 그런 수업입니다. 어려운 수업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첫 주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첫 주, 두 주, 세 번째 주까지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개념을 많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 제가 최대한 쉽게 친숙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저한테 맡겨주시고 믿고 맡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은 제 프린트 뒤에 카카오톡 QR 코드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거 찍으시면은 휴대폰을 찍으시면 제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렇게 상담 진행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과학 가르치는 김윤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